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시간으로 20일 취임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인과 미국을 34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산 물건을 사라. 미국인을 고용시켜라. 이것이 트럼프의 두 가지 원칙입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는 이것을 강조했고요. 6대 국정기조로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는 모든 세일가스나 화석연료를 미국이 우선적으로 쓰고 수출하겠다. 이제 다른 나라에 에너지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개발하는 데 환경이니 뭐니 헛소리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미국 우선 외교정책. 모든 것은 우리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외교 안보 정책을 펴겠다. 일자리 회복과 성장. 미국으로 전부 공장을 다시 가져와서 고용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하되 미국의 군사력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내라. 그리고 미국 사이에 흐트러진 법 질서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외국과 맺는 모든 무역은 미국 중심으로 협정을 다시 만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언론과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당선 후 CIA를 첫 방문했는데 언론을 비난했습니다. 언론인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정직하다. 취임식 때 텅 빈 광장만 보여줬다. 이러면서 백악관에서도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트럼프는 대중과 타협하기보다는 언론과 타협하기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확실하게 냈고요. 미군 자원을 고갈시켜가면서 외국 군대에 보조금을 줬다고. 즉 국민의 세금으로 미군들이 외국 나라를 위해서 지켜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압박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는 선거 중에는 미사일 방어가 무효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최신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한국이 MD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KMD니 하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우리는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하면 앞으로 고생 꽤나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한국 보고 방위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정액하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대테러 전쟁에서도 우리가 너네들을 지켜주는 만큼 너네들도 우리가 싸우는 대테러 동맹에 기여해라. 필요하면 같이 너네들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라. 이 이야기도 사실상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북한의 핵 문제를 강조하기보다는 이슬람 테러를 더 강조했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북한이 울컥해서 조만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겁니다. 곧 발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시간보다는 조금 벗어났는데요. 곧 발사할 건데 저는 트럼프의 취임사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취임사의 중요한 부분은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트럼프가 오늘 취임식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오늘은 우리가 행정부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정당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권력을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민들한테 이양하는 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권력은 저들 기득권 엘리트끼리 여당 야당 하면서 주고받거나 계승했지 국민들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나라 수도의 소수 그룹이 정부가 누리는 보상을 가져가는 동안 국민들은 그 비용을 떠안았습니다. 워싱턴은 번창했지만 국민들은 그 부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번영을 누렸지만 일자리는 떠났고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지킨 건 자기 자신들이었지 이 나라 국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었으며 그들의 전리품은 여러분의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수도에서 환호하는 동안 이 나라 곳곳에서 고통받는 가족들이 환호할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앤드루 잭슨 이후에 즉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정치를 시도한 앤드루 잭슨 이후에 트럼프가 가장 훌륭한 연설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멋진 수사 오바마 보면 말 뺀질이하게 잘하지요. 하지만 그 인간도 결국은 미국의 기득권 국민들과 거리가 먼 기득권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본질은 뭔가 하면요. 클린턴에서 부시로 정권을 넘기고 부시가 8년을 해먹고 다시 오바마가 8년을 해먹었지만 그들끼리 주고받는 것이지 무슨
클린턴이 됐을 때 미국의 서민이 잘 살다가 부시가 됐을 때 미국의 무슨 기득권만 잘 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클린턴이나 부시나 기득권을 위해서 똑같이 해먹었고 흑인들이니 사회적 약자를 존중할 것 같은 오바마가 됐지만은 역시 기득권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미국 사회의 중산층과 서민들은 한마디로 이 정치적인 이득을 저거가 다 가져가는 사람들로부터 열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이 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 합중국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정당이 정부를 통제하느냐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를 통제하느냐입니다. 트럼프는 정면으로 국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오늘날 미국의 기득권을 대상으로 한 한마디로 이 똥구멍을 차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이 다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된 날로 기억될 겁니다. 이 나라에 잊혀진 사람들이 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도시들 말고요. 좀 벗어나서 미국의 시골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쇠락하고 폐락하고 산들이 고달픈지요. 오늘날 미국의 밴들이 네브라스카라든지 오하이오라든지 디트로이트라든지 이런 지역을 다룬 영화를 보면요.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미국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초라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앙정부에서도 주정부에서도 버림받은 채 각자 개고생을 하면서 도생하고 있는 이런 미국의 잊혀진 사람들을 트럼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가는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미국인들은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학교, 가족들에게 안전한 이웃, 자신들만을 위한 좋은 직업을 원합니다. 이것들은 올바른 사회를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국민들에게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도심의 엄마와 아이들은 가난에 갇혀 있습니다. 녹슨 공장은 이 나라 곳곳에 묘비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에는 돈은 넘쳐나지만은 우리의 젊고 아름다운 학생들은 지식을 박탈당했습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개판이었는가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범죄와 경들과 마약이 너무나 많은 목숨을 앗아갔고 이 나라에 사장된 장제력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미국의 학살은 당장 여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외국의 산업을 풍요화하게 하는 대가로 미국의 산업을 희생시켰고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우리 군대는 슬프게도 고갈됐습니다. 미군이 지금 1년에 50조씩을 10년간 감축을 하면서 국방 예산을 미군이 지금 군함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국경을 지키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조 달러를 해외에 쓰면서 미국의 인프라는 망가지고 썩어갔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부와 힘,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공장은 차례차례 문을 닫았고 남겨진 수많은 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 나라를 공장이 떠나버렸습니다. 중산층의 부는 빼앗겼고 다른 모든 나라에 재분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미래만을 바라볼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새로운 강령을 발동합니다. 모든 도시와 모든 외국 정부, 모든 권력자들은 들어야 한다. 그것은 미국 우선주의다. 아메리칸 퍼스트 말이죠. 모든 무역과 세금, 이민정책, 외교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미국인 근로자와 미국의 가정을 이익을 위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 제품을 만들고 우리 기업을 훔치고 우리 일자리를 파괴하는 다른 나라의 유린으로부터 우리 국경을 지켜야 된다. 그들로부터 국경을 되찾아오고 부도 되찾아오고 꿈도 되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인프라를 미국인의 손으로 미국 내에 만들어 가겠다. 두 가지 단순한 규칙을 준수하겠다.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우호를 하겠지만은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이익을 앞세울 권리가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돼야 되는 거고 우리도 우리 이익을 앞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꿈을 꿔야 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번성해야 되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 끊임없이 불평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인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의회를 비판을 했습니다. 빈말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행동하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도전도 미국의 마음과 싸움, 정신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디트로이트 도시 외곽에서 태어나든지, 제가 이야기한 디트로이트 노지요. 저 이거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제 처음 봐요. 가장 미국에서 쇠락한 도시, 파산한 도시, 과거 자동차나 철강의 중심지였는데 이제 빈집들이 30-40%가 있고 흑인들만 사는, 빈민들만 사는 도시, 그리고 네브래스카의 바람 부는 들판에서 태어나든지 미국의 가장 쇠락한 시골입니다. 바라보는 밤 하늘은 같습니다. 아이들의 가슴에는 같은 꿈이 가득 차고 전능한 창조주가 허락한 숨결이 스며듭니다. 사는 곳이 어디든지 다시는 여러분이 무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와 희망과 꿈은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선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인정할 겁니다. 다 함께 강한 미국을 다시 한번 만들 겁니다. 부유한 미국을 다시 한번 만들 겁니다. 자랑스러운 미국, 안전한 미국을 만들 겁니다. 함께 위대한 미국을 만듭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의 역대 취임사들을 많이 봤지만은 트럼프처럼 확실하게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대통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디트로이트와 네브래스카, 디트로이트 쇠락한 공업도시, 네브래스카 쇠락한 농업지대, 여기에 사는 사람도 똑같은 하늘을 바라본다, 같은 희망을 가진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트럼프의 연설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면서 트럼프 떨어뜨리는데 가장 앞장섰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취임사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워싱턴의 소수 그룹이 정부의 보상을 거두어 갔다. 국민들은 그 비용을 떠안았을 뿐이다라고 말한 트럼프의 취임사는 그의 기존 스타일대로 직선적이고 선동적인 포퓰리스트의 분위기를 띈 것이다. 트럼프는 아웃사이더답게 미국의 정치 기득권 세력을 통렬하게 공박하면서 이제까지 미국의 과거화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취임사는 미국의 과거와 날카롭게 단절한다는 내용이라면서 공화당과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과거 200년 미국 역사상 취임 첫날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당선되기 한참 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링컨 이후에 미국의 최대의 사변이 일어날 거라고 했죠. 링컨 이후에 지금 미국은 얼마나 됐느냐? 150년쯤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링컨이 1860년대에 대통령을 했으니까요. 결국은 50년이 지나면 1910년대고 지금 100년이 더 지났으니까 딱 한 150년쯤 지났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평전의 저자이자 공화당 정치 컨설턴트인 크레이그 셜리는 이것이 원래 트럼프의 온전한 모습이다. 그는 연설문에서 자신의 원래 모습을 닮았다는 것. 취임 당시 낮은 지지율로 30% 후반대의 지지율로 취임한 대통령이라서 적당히 피해가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하지 않고요. 트럼프는 직선적으로 워싱턴의 기득권 세력, 여야, 공화당, 민주당 기득권 세력을 전부 겨냥해서 또 오바마를 겨냥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단합을 호소한 트럼프의 요청은 의례적으로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트럼피즘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트럼피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다운 자신의 칼라로 밀어붙이는 포퓰리즘을 트럼피즘이라고 하겠죠. 저는 포퓰리즘이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과의 단절을 국민들 앞에 직접 호소하는 트럼프의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비즈니스맨의 연설이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거 까고 싶어서 이러겠죠. 어느 비즈니스맨이 기득권하고 잘 지내지 기득권하고 단절하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열거한 뒤 해법을
제시했다면서 아주 효율적인 연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잘했다고는 안 하고 아주 효율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 과정은 물론 당선 이후에도 막말 기형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자신의 언행에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트럼프는 백악관에 입성하면 대통령답게 즉 프레덴셜하게 움직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백악관에 입성을 하면 프레지덴셜 그러니까 대통령답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는 취임 첫날 연설에서 앞으로 캠페인 때 선거운동할 때 보였던 자신만의 스타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의례적인 의전이 아니라 권력 체내를 무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취임사 서두에서 자신의 전임자들에게 짧은 인사를 전한 뒤 기득권 세력에게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나라 소수도의 소수 그룹이 정치적 보상을 거두어갔다. 국민들은 그 비용을 떠안았을 뿐이다. 그러나 워싱턴은 번창했고 국민들은 그 부를 나누지 못했다. 정치인들은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일자리는 떠났다. 국민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다. 그들의 전리품은 여러분의 전리품이 아니다. 그들이 수도에서 축하를 하는 동안 이 나라 곳곳에서 고통받는 가족들이 축하할 일이 없었다. 워싱턴 기득권 세력을 앉혀놓고 정면에서 똥침을 날린 겁니다. 자, 이걸 한국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야 정치권이요 서로 대선 가겠다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야당 10년, 여당 10년, 진보 10년, 보수 10년을 했지만 그들이 이룬 이 대한민국은 그들만의 잔치였지 정말로 성실히 열심히 사는 중상층과 서민들의 잔치기나 했습니까? 한국에 갔다가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취임 연설 작성에 참석했던 스티브 벤은 백악관 수석 전략가, 이 사람은요 미국의 골수 우파, 한마디로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길거리 골수 우파였는데요. 트럼프가 수석 전략가로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설문을 이 사람에게 상당한 부분 자기의 뜻에 따라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트럼프의 연설은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색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스티브 배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취임사는 포퓰리스트의 짧고 선동적인 문구로 채워져 있고요. 트럼프는 모든 변화는 바로 이 순간 여기서 시작이 된다. 이 순간은 여러분의 것이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이다. 이것은 여러분의 잔치다. 미 합중국은 여러분의 나라라고 분위기를 떼었는데요. 배너는 트럼프 대통령을 19세기 대중적 지지에 기반으로 정치를 했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앤드류 잭슨에 비유했는데요. 배너는 앤드류 잭슨 이래 트럼프와 같은 연설을 한 대통령이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배너는 트럼프의 연설은 잭슨 스타일과 많이 닮았다. 거기에는 애국주의라는 깊은 뿌리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곤 비꼬았습니다. 공직 경험은 물론 군복무조차 하지 않은 트럼프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개성과 거칠고 튀는 언어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과거 미국의 어느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자기의 조국을 살육이나 고갈, 절망, 슬픔 같은 자극적인 용어로 설명하지 않았다는데 그때는 영광스럽고 좋은 말을 했죠. 전부 다가요. 근데 미국이 오늘 좋은 말을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오늘날 미국은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살육과 고갈, 절망, 슬픔이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걸 취임사에서는 말하면 안 됩니까? 이 썩은 먹물 가짜 지식인들이 이렇게 까고 싶은 모양인데요. 저는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인간들, 여야 엘리트 기득권이라고 자부하는 인간들은 트럼프 연설을 한 100번쯤 읽어보면서요, 밤새도록 자기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